안녕하세요. 자, 행정 강의 담당하는 유병준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제가 2003년부터 행정학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해설을 받고 한 14년, 15년 이제 돼가는데, 한 5년 차 지났을 때 강의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의라는 게 기술적 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공유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느껴졌던 것이 한 10년이 넘어가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힘으로 모든 걸 이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대개 행정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종류 시험하고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풀타임이거든요. 그것만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대체로 1인 2역에서 1인 3역 정도 하고 계신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정과 직장과 그다음 수험생 이 세 개를 조화시키는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공부하실 때 힘든 과정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다 보면 위기가 2번, 3번 올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는 과정에서 확신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중간에 이제 앞으로 많이 논의하게 되겠지만은 행정학이란 과목이 법과목사에서 포함되어 있어갖고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성이 있겠어요? 이렇게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죠? 시험이 시험이기 때문에 1차, 2차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1차 시험 과목에 3과목을 넣은 이유는 2차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민법을 다시 이어지는 것이고 행정법 이어지겠죠. 근데 민법이나 행정법이 있어. 이건 두 개 다 뭐냐 법과목이에요. 근데 행정학은 이 법과목 속에서 나홀로 외로이 떠 있는 섬이에요, 사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이제 뭐냐면 공부를 한 과정에서 매치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얘고 얘는 얘다. 공부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같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오류가 생겨요. 그 오류가 생기는 게 처음에 못 느끼는데 2번, 3번 보는 시점에부터 오류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정학은 행정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것은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지 이게 가능하지. 이걸 이제 나홀로 공부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안 됩니다. 행정학은 다른 과목 모르겠습니다. 행정학은요 나홀로 공부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세요. 그게 제 생각에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혼자 한번 찾아보겠다. 굉장히 많이 실패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공부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작년 올해구나.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집안에 이제 뭐 상속과 관련돼 갖고 이제 선처부터 상속을 받은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는데 이걸 이제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이 공동호 지분을 받았어요. 지분 받으니까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을 지분을 받다 보니까 이게 있죠.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해서 이 지분별로 나눠 갖고 지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땅을 좀 분리해 갖고 다른 용도 좀 쓰고 싶어 갖고 공유물 분할을 했거든요. 공유물 분할로 들어가니까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가족 간의 합의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 가족 간의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일부를 이만큼 밑에 떼야 되는데 떼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법무사를 이용했거든요. 이걸 행정사 갖고 싶어도 행정사도 없어요. 없고 행정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내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행정기관을 상대할 때는 그냥 가고 그 다음 법원을 상대할 때는 법무사를 보통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무사를 이용해서 법무사를 가니까 법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요, 하루밖에 안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기관과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에서 등기를 하죠. 등기 파트죠. 이쪽에 관련된 파트는 법무사 일이잖아요. 이쪽에 관련된 파트는 행정사 업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8주가 걸렸어요. 여기가 8주가 걸렸고 여기는 각각 처리하는데 하루 반밖에 안 걸렸어요. 야, 행정사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소한 일이거든요. 이런 건 사소한 일이지만은 공장을 설립하거나 조금 더 큰 규모의 이제 허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말 안 듣면 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또 이제 강아지 물려갖고 걔한테 물려갖고 또 뭐 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의료 지식이 사람들은 없거든요.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행정학적 변호사라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거든요. 의사는 많이 알고 있고 환자는 모르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거지. 법원에 가면은 소위 법을 공부했던 전공했던 사람들, 그것이 법무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변호사를 상대하기보다는 법무사를 많이 상대하는 이유는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객이 있잖아요. 역시 어때요?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적 의존해요. 의존하는데 이런 건 단지 개인적인 있잖아요. 개인적인 내가 어떤 범죄의 부분을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만 나타난 거지만은 행정기관을 상대할 때는 금전적 볼 때 이보다 몇천 배 높은 비중이 높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장 설립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누가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또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제 실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별로 법령이 규정과 관계없이 조례에 따라서 각각 달리 규정된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용하다 보면은 행정기관과 여기 이용하는 우리 민원인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갭이 발생해요. 민원이 이걸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런 부분이 행정사에 있으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직업적인 어떤 있잖아요. 소명의식이라든가 내가 꼭 있죠.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을 강하게 가지시는 것이 시험 공부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익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가 되고 나서 거기부터 의뢰를 받고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받는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어떤 지역에 보면 공무원들이 제가 이제 공무원 배출하는 행정학 강의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사실은 또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매개자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라고 할 때 정부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뭘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건요. 정부의 활동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부의 활동을 설명한 파트인데 정부의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행정기관을 가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게 말씀드릴 거예요. 직접 행정기관을 가지 않아도 정부가 하는 활동이 다 도대체 뭔지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넓은 범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나타날 때는 바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바로 나타난 건 아니고 한 단계를 거치겠지만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차나 1차에서 사실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행정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활동을 이해하시다 보면요. 재밌어요. 이 과목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미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는 시점이 되면 참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은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법과목은 분석적 학문입니다. 분석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리하고 암기하면은 처음엔 많아도 시간이 가면 줄어들어요. 행정학은 풀어가는 것이 연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 시각이에요. 이쪽이 분석적 관점이라 이쪽은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한 능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행정학은 범위 조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얼마큼 공부할까에 대한 범위 조정이 제일 어려운 학문이에요. 바운더리가 없던 학문이에요. 학자 속한 과목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중개사에 보면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학개론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성격이 많아요. 행정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과 있는 과목은 대부분 학을 그린다 그래서 학을 들어가요.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명시하시면 돼요. 첫째는 법과목과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 시험하고 차이점. 이거 좀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도 당연히 행정학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바라본 행정학하고 우리가 보는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사 시험에서 바라본 행정학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행정학의 강의는 공무원 강의를 많이 참고하게 되겠지만 공무원 강의에서 찾아 따라가면요.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강의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의 수업이 요구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행정사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80시간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에 비해서 행정사는요, 내용을 좀 실무적인 측면을 한정식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큼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혼자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 들으세요.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수업할 때는 가능한 줄여서 얘기할 거예요. 줄여서 범위를 좀 잘라내서 할 테니까 이 처음에 1회독하고 2회독 할 때는 그냥 흥미를 느끼시면서 따라오신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 나온 걸 처음에 못 느껴요. 못 느껴하고 3회독 지나가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 역시 이제 5회 시험 동안에 강의를 계속해 왔는데 많은 임상 실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들었던 분도 있고 그 전에 들었던 분도 있고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건요. 오래 가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하고 그만두시고 또 다른 수업 들으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어디 가도 답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 잡고 난 뒤에는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시다 보면은 큰바위 얼굴이랑 옛날에 이제 소설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중간중간에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지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시험 이상의 의미도 나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실무에 가셨을 때 여기에 봤던 보이지 않는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관과 민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좀 연결고리를 좀 담당하시고요.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죠. 오늘 공부할 분량이 있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면 언젠가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좀 간략하게 나와 이 정도 해갖고요. 다음에 또 본 수업 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